네,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요즘 사진계에 핫한 소식이 하나 있죠? 바로 EOS R5, R6 캐논의 새로운 미러리스 카메라들인데요. 분명히 핫한 바디도 맞고 혁신적인 바디도 맞아요. 그런데 사진을 주로 찍으시는 분들에게 과연 이 바디가 필요한지 아닌지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스펙을 쫙 훑어주는 영상도 아니고요. 전체적인 성능 평가를 보는 영상도 아닙니다. 사진을 메인으로 하는 작가들의 입장에서 사진을 메인으로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카메라는 좋은가 나쁜가 어떤가를 한번 말해보고 싶었어요. 이 영상이 나는 사진밖에 안 하는데 EOS R5, R6가 너무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EOS R5, R6에 관해서 핫한 이슈가 하나 있죠. 발열 이슈에 관한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상 찍을 때에 관한 문제지 사진 찍을 때 관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빼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상황 첫 번째, EOS R5, R6는 영상에 힘을 많이 준 바디입니다. 캐논의 2세대 풀프레임 미러리스 바디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1세대쯤부터 얘기를 한번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캐논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1세대인 EOS R과 EOS RP가 처음에 발매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소니라는 미러리스 강자가 버티고 있는 전장에 캐논과 니콘이 뛰어들었는데 니콘은 야 우리는 사진도 잘 되고 영상도 잘 돼 소니 한번 붙어보자 약간 이런 컨셉으로 제품들을 내놓고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상은 그냥 되는 수준이야. 영상 소니 잘 되잖아. 우린 영상 신경 안 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평가들도 야 영상 할 거면 캐논 말고 딴 거 가야지 라는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많았고 캐논 유저분들도 대부분 얘기하셨으니까요. 이거 영상이 스펙에서는 많이 꿀려요 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캐논의 EOS R이나 RP를 일반 사용자분이 쓰신다고 했을 때 전문적인 사진 촬영이 아니라 그냥 뭐 공연을 찍는다라고 했을 땐 저는 충분한 스펙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굳이 일반 레벨에서 본다면은 캐논의 영상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자의 자리에 있던 소니와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겠어. 우리는 영상의 로우 파일까지 지원할 거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라고 얘기하던 니콘의 사이에서 캐논은 그냥 우리는 영상 돼요. 약간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대신에 캐논은 정말 매력적인 렌즈들을 많이 내줬어요. 제가 방송에서 몇 번이고 극찬을 했던 EOS RP의 저렴한 바디에다가 2870 2.0이라는 미친 렌즈 두 개를 조합하면 뭐 웬만한 바디에다가 2470 2008 쓰는 거랑 비슷했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와 캐논이 진짜 칼을 갈고 나왔나봐요 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얘네는 그 시내용 그 카메라들은 빵빵하니까 일부러 그쪽을 안 건드리고 사진할 사람들은 이리 오세요 라는 식으로 해서 금 나누기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예 다른 차원의 카메라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나 보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 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인 바디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저는 거기에서 그래 뭐 캐논이 야 실력이 딸리네 뭐라던가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캐논에서 2세대 미러리스를 내놓을 때 정말 많은 스펙 공개가 있었죠. 물론 거기에는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발표가 늦춰진 것도 있고 일본 올림픽이 지금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큰 카메라들은 올림픽을 앞두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계속 스펙 공개만 계속 했었는데요. 그 스펙 공개를 보면서 방송에서 약간 놀리는 말투로 이렇게 했죠. 월간 EOSR 4호로가 나왔네요. 어차피 얘네 발표는 안 하겠지만 또 어떤 스펙을 공개할까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끌어왔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사진에 관한 스펙이 아니라 영상에 관한 스펙이었어요. 우리는 8K 로우 파일 지원합니다. 뭐 4K 120프레임에다가 이런 거 지원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우리는 영상에 좋은 바디야라는 거를 계속 강조했었거든요. 1세대 때는 우리는 사진이 잘 돼요. 미러리스예요. 약간 이런 개념이었다고 보면은 2세대 때는 우리는 영상도 이제 되게 잘 되는 바디를 내놨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약간 이런 컨셉으로 나왔거든요. 계속 공개할 때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제 영상 스펙은 됐고 사진 스펙 좀 공개해봐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영상에 힘을 실었던 바디입니다. R6는 안중에도 없었고요. R5라는 카메라에 사람들이 다 집중을 했는데 R6라는 바디도 같이 나온대. 저화소 버전이래.
아, 그렇구나. 약간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무슨 마케팅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면은 EOS R5 같은 경우에는 8K까지 지원을 하는데 4,500만 화소고요. EOS R6 같은 경우에는 4K까지 지원을 하는데 2,000만 화소예요. 여기서 조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EOS R이 고화소 버전의 카메라였다. 니콘의 D850이라던가 소니의 A7R 시리즈처럼 이렇게 고화소 바디의 카메라였다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같은 시점에 4,500만 화소를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4,500만 화소는 고화소 바디의 레벨로 따지자면은 뭐 그렇다고 화소가 무조건 큰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A7R3가 4,000만대 화소였고요. R4가 이번에 나오면서 6,000만대로 껑충 뛰었죠. 아, 얘는 진짜 고화소를 원하는 사람들의 바디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여기에서 근데 캐논이 뭐 1억만 화소 카메라를 만든다, 이런 1억 5천만 화소 센서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했을 정도인데, 몇 달 전부터 굳이 4천만 화소 바디를 고화소라는 레벨로 내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8K로 영상을 찍으려면은 거의 4천만 화소급의 화소가 필요해요. 8K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그래서 EOS R5라는 바디는 어쩔 수 없이 4천만 화소를 넘겼을 것이다. 또 EOS R6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소 때문에 엄청 까이고 있죠. 아니 왜 2천만 화소밖에 안 된 거야? 2천만 대도 아니고 2,060만 화소인가 그렇죠 아마? 왜 이렇게 내놓은 거지? 1년 전에 너네가 보급 기종이라고 내놨던 EOS RP조차도 2,600만 화소인데 이거 화소가 왜 마이너스 된 거야? 보통 화소를 마이너스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카메라들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거는 뭐냐? 아, 4K로 담으면은 뭐 굳이 2천만 화소까지 필요 없지만 그래도 카메라는 카메라인데 2천만 화소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약간 영상 쪽 스펙이긴 한데 R6 같은 경우에는 그 5.1K로 사진을 찍은 거를 사진을 줄여서 저장을 해주는 기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4K 사이즈로 줄여서 저장을 해주는 기술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영상의 화질이 올라가는데요. 아마 그 기능까지 생각해서 그냥 2천만에서 적당히 합의를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내놨어요. 왜 1년 전에 내놓은 RP보다도 화소가 더 작아? 당연하니까요. 얘네는 영상을 위주로 하는 애들이니까요. 굳이 4K까지만 되는 영상용 카메라면 되는 건데 2천만 화소를 넘어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니었으면은 솔직히 한 2,500~600만까지는 내놔주지 않았을까. 적어도 1년 전에 자기네 회사에서 보급기라고 내놓은 정도의 화소인 2,600만 화소까지는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왜 사진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영상 얘기만 스펙만 이렇게 주구장창 하고 있느냐.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왜냐면 여기까지 얘기를 안 하면은 이 카메라는 영상을 위주로 만들어진 카메라입니다 라는 거를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EOS R5, R6는요 5D와 6D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R5는 5D의 후속작이 아니에요. 왜 자꾸 5D의 가격으로 기준을 정하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 계속 했었어요. 지금 나온 R5, R6는 영상이 엄청 잘 되는데 사진도 잘 되는 바디인 거예요. 5D나 6D처럼 그렇게 5D는 그래 전천후로 사진 잘 되고 영상도 되는 바디, 플러스 6D는 그래 5D보다는 조금 스펙은 빠졌지만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은 바디, 이런 컨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EOS R이랑 RP 나왔을 때 캐논 미러리스가 까였던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요즘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정도 가격에 동영상 스펙이 이거밖에 안 돼요? 손 떨림 방지도 없어요? 막 이렇게 까였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영상 거의 안 찍어요. 사진 잘 나오잖아요. 캐논 렌즈 같이 쓰려고요. 이런 이유를 많이 대셨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이유가 아니라, 아니 자기의 기준에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그 정도 살 수가 있었죠. 근데 이 바디들은 그런 뭐 영상도 뭐 대충 안 되고 그냥 사진 잘 찍히는 그런 바디가 아니에요. 솔직히 사진 쪽도 스펙이 많이 업되긴 했어요. 근데 영상 쪽은 더 많은 업이 됐거든요. 오히려 EOS R과 RP가 영상 쪽엔 그렇게 비중을 둔 바디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냥 얘네는 5D와 6D를 이어받은 EOS R과 RP, 그리고 R과 RP의 후속작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5D와 6D의 미러리스 버전은 R과 RP가 있지. 자, 그리고 영상 쪽에 조금 더 특화된 미러리스 라인인
R5와 R6가 있어 라고 4개를 다른 라인으로 봐야 돼요. 이거를 자꾸 같은 라인으로 보시면서 아니 분명히 6D면은 그 보급용 풀프레임 라인인데 보급형 풀프레임 라인이 무슨 340만 야 300만원 중반은 말이 안 되지. 이건 보급형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조금 끝나누기로 들어가면은 요게 살짝 애매해지는데, 자, 그럼 그렇다면은 EOS R과 RP는 따로 라인이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뭐 마크2, 마크3가 나오고, R5와 R6는 또 얘네는 따로대로 R5 마크2, R6 마크2가 나올 것 같냐? 저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R5와 R6라는 애들이 영상만 특화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사진 쪽 스펙도 어마어마해요. 어디 가서 절대 사진 쪽 카메라로 꿀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뭐 R6의 화소가 조금 작은 것만 빼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잘 되는 바디들을 냅두고,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사진에 집중한 바디입니다 이러면서 EOS R 마크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했는데, 지금 스펙에서 더 업그레이드 하긴 힘들 거예요. 아마 사진 쪽 스펙만 따지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 R5, R6 라인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고화소 바디가 필요한 사람들, 저처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OD, S나 SR처럼 이렇게 고화소 바디가 나왔듯이 EOS RS라던가 이런 식으로 고화소 라인이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플래그십 라인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플래그십은 아직도 DSLR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EOS RP처럼 정확히 말하면 RP같이 저렴한 가격에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만 몇 개 넣어주고 캐논 렌즈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바디가 이제 EOS RP 마크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라인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뭐 5D급이면 충분해. 난 취미니까 6D면 뭐 돼? 나머지 필요 없어? 나는 그래도 좀 연사가 필요해. 뭐 1D 계열을 살 거야. 이런 라인하고 이 R 시리즈라고는 별개예요. 그리고 12연사를 지원을 해요. 기계식 셔터로 12연사 사진을. R의 업그레이드 판이 R5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는 확실히 알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EOS R5, R6는 사진 쪽 스펙도 되게 훌륭해요. 이게 조명을 받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훌륭합니다. 아마도 가격이 비싸다 뭐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냥 사진이 정말 안 되고 영상에만 특화된 바디였다라고 하면은 비싸네 나랑은 상관없어? 나는 그냥 R 업그레이드 버전 나오면 사야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네는 사진도 스펙이 생각보다 되게 좋거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네는 이 정도로 사진 스펙이 좋았으면 이 정도 먼저 공개하지 왜 이렇게 늦게 공개를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걸 사야 되는데 영상 특화바디인데 가격이 좀 비싼데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여기서 온 이유가 전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이해가 가는 게 어느 정도 그냥 딱 한 문장으로 어느 정도로 좋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1DX의 미러리스 미니 버전인데? R6를 평가하면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진짜 그러네. 사진으로도 안 꿀리는데. 약간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자, 스펙이 어느 정도로 좋냐? R5, R6 둘 다 기계식 셔터 8000분의 1초까지 지원하고요. 연사 12장까지 지원합니다. 초당 12장. 어마어마한 스펙이에요. 이 정도면은. 예전에는 뭐 6장, 7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던 카메라들이 이제 당연히 연사가 12연사가 넘어서 그것도 전자식 셔터가 아니라 기계식 셔터로 12장까지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아마 1세대를 쓰셨던 분들이 제일 답답했던 건 그걸 거예요. 손떨림 방지가 없다. 그리고 메모리 슬롯이 하나다. 제가 니콘의 미러리스 Z6와 Z7을 항상 정말 좋은 바디들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딱 하나 때문에 저는 얘를 메인 바디로 못 쓰겠어요 라고 했던 이유가 있죠. 바로 메모리 슬롯이 하나라는 점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으로 쓰시는 분들께는 그냥 뭐 메모리 한번 날아가면은 뭐 그냥 어떻게 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소니를 못 고른 이유도 그거예요. 소니 게시판에 가면은 생각보다 메모리 에러에 관한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100번 사진 촬영 중에 한 번이라도 99번 동안 쌓아놨던 탑이 그 100번의 메모리 한번 날아가는 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많겠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모리 슬롯이 2개로 나온다는 거,
이거는요, 이제 너넨 이 바디들을 상업사진에서 써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저는 보증을 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진짜 재수없어서 메모리 2개가 날아간다면은 그거는 그냥 하늘이 니 한번 뭐 대봐라라고 하고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 보통 메모리 슬롯이 2개가 날아갈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날아가도 하나의 백업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마음을 졸이지 않고 사진을 편하게 찍을 수 있다는 그 안정감 하나가 누구한테는 별게 아닐지 몰라도 누구한테는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손떨림 방지에 메모리 2 슬롯, 이거는 진짜 별표 5개 찍고 외우지 못하면 다음 장 넘어가지 마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누구한테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만약에 누가 이제 와가지고 야, 미러리스 바디 괜찮은 거 좀 사진으로 잘 나오는 거 좀 추천해봐, 돈은 상관 안 해 라고 한다면은 저는 야, 그러면 이번에 캐논 나온 미러리스들이 정말 성능이 좋더라, 이렇게 추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8K, 4K 저한테는 필요 없어요. 물론 4K 되면은 좋기는 해요. 일상적으로 찍을 수 있는 건 많으니까. 근데 가장 안정적인 거, 메모리 슬롯 2개 손떨림 방지가 들어왔다, 전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EOS R5, R6는 충분히 발전을 한 바디고 추천을 할 수 있을 만한 바디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이 바디는 뭐 영상 전문이에요, 영상에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사진하는 사람들은 조금 돈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까기는 했는데요, 사진 쪽 스펙만 보더라도 진짜 괜찮은 바디임에 틀림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스펙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AF 쪽도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대요. 사람 얼굴을 잡아주는 모드도 있고 눈을 잡아주는 모드도 있고요, 동물 AF까지 생겼죠. 이거는 소니의 AF와 비교할 게 아니라 소니의 A9 시리즈와 비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이거는 일반으로 풀렸을 때 일반 유저들의 평을 봐야겠죠. 아무래도 테스트하는 분들은 좀 좋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A9과 비교할 만한 AF예요 라고 하면은 적어도 A9만큼은 못 따라가더라도 진짜 어디 가서 AF 우와 소리 나올 정도로 자동으로 잡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A9은 약간 이 정도에 놀란다 그러면은 적어도 A9급과 비교가 될 정도면은 야 쩐다 쩔어, 이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ISO 감도도 상용 감도로 거의 한 2스탑 정도 늘어나서 나왔고요. AF 영역도 정말 많이 늘어서 나왔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바디들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어요.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 게 문제긴 하지만 바디 자체로는 진짜 좋은 바디임이 맞는데, 제가 여기서 설마라고 생각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EOS R6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어차피 2000만 화소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자, 4500만 화소의 EOS R5가 사진을 찍을 때 저는 항상 로우 파일로 찍으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S로우를 지원을 안 해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 S로우라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로우 파일을 찍을 때 무조건 4500만 화소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로우 파일 하나에 40메가, 50메가, 60메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두 장 처리할 때는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2000장, 3000장을 찍어놓고 그 중에서 파일을 고르고 파일을 JPG로 변환하고 이런 걸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한 장 한 장의 용량 차이가 정말 많은 속도의 차이를 갖고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굳이 나는 고화소가 아니어도 돼, 로우 파일이면 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기능이 S로우 기능이죠. S로우 기능은 로우 파일로 찍어주는데 화소를 적게 해서 찍어주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4500만 화소다. 근데 4500만 화소까지 필요 없는 사람들은 2000만 화소의 로우 파일을 찍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1500만 화소의 로우 파일을 찍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로우 파일 자체의 화소를 줄여서 저장해주면서 로우 파일의 장점은 가져가되 화소가 너무 커서 생기는 불편함을 없애주는 사진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스펙을 뒤져봐도 나오질 않아요.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기존에 캐논의 카메라들을 찾아봤더니 OD는 이제 화소가 높다 보니까 S로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를 뭐라 그럴까, 너네가 영상에 집중한 바디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마케터가 빼먹었겠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사소한 기능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빠졌다 그러면 4500만 화소에서 4500만짜리 화소 카메라가 S로우 파일을 빼고 내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놓고 야, 우린 사진적 스펙도 좋은데 영상 찍으라고 만든 거야 라는 거를 재차 확인시켜주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요거는 한번 제가 더 찾아보던가 아니면은 다른 분께서 확인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사진 하시는 분들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필요 없으신 분한테 상관없는 기능이지만. 자, 네 번째, 제일 민감한 게 바로 가격이죠. 아마도 R5가 400만 원대, 한 400만 원 중반 정도, 한 460, 한 460, 70 정도만 가더라도, 혹은 R6가 300만 원대가 아니라 200만 원대의 가격이었으면은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나는 사진하는데 이거 할까요? 라고 고민도 안 하고 사려는 분들은 엄청 많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그 정도의 가격에도 충분한 값어치를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바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캐논 유저였는데 지금 이렇게 R6가 나왔는데 300만 원 중반대가 아니라 200만 원대의 가격이었다 그랬으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샀을 거예요. 영상도 잘 되는 바디에 사진은 더 잘 좋아. 메모리 슬롯도 2개야. 내 기준에서는 더 이상 빠지는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캐논 유저였으면. 그만큼 괜찮은 스펙이긴 한데 문제는 가격이 좀 세다는 거죠. 그 기계가 스펙이 좋아서 가격이 센 건 이해하겠는데 오히려 그럴 거면은 한 R6 정도는 영상 쪽 스펙을 좀 더 내리고서라도 가격을 좀 더 낮췄으면은, 화소는 저는 솔직히 2천만이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웬만한 사진 찍을 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살짝 뭔가 사진을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긴 아쉬운데의 그 여러 조건 중에서 가장 큰 게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가격이라도 낮았으면은 야,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했을 텐데 가격까지 높아져 버리니까 사진에 좋은 바디임은 분명한데 요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캐논은 조금 매력 있는 렌즈는 많이 내주는데요.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세요. 물론 가격이 센 렌즈들은 그만큼 훨씬 매력적인 렌즈이긴 합니다. 전체 마운트를 다 갈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간다고 하면은 저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저는 지금 캐논 쓰고 있는데요. 아답터 써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영상 어차피 많이 쓸 거 아니니까 뭐 발열 이슈가 있든 거 어떤 거 저한테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는 자금이 충분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뒤도 보지 않고 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의 가격. 하지만 근데 가격이 조금만 더 낮았더라도 너무 욕심인가? 너무 욕심인진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낮았더라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격에 관해서는 300만 원이 문제야? 이런 바디면 나한테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시라면은 마운트까지 갈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면은 저처럼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캐논 시리즈는요, 특히 EOS R 같은 경우에는 미친 가격 방어하고 있죠. 나온 지 1년인데 50만 원도 안 떨어졌어요. 1년이 넘었는데. 와, 박수. 이 정도죠. 가격 방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바디들은 분명 지금은 말을 뭐 예판한다 안 한다 하지만 아마 코로나 때문에 동이 날 거예요. 물량 들어오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소니의 알파 6400일 때처럼 출고가보다 온라인 형성가가 더 비싼 그런 바디가 될 수도 있어요. 물건을 구하기 힘들어서. 이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다섯 번째. 그 밖에 고려해야 할 것들. 이렇게 크게 고민할 건 아닌데 자잘자잘한 거. 굳이 EOS R5나 R6가 아니어도 좀 고민해봐야 될 거. 이런 거 제가 한번 몇 개를 묶어봤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일단 이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발열 이슈.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거는 발열 이슈에 대한 건 얘기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어떻게 잡혀가느냐에 따라서 바디의 그 평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진하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이슈예요. 발열 관련 이슈는. 발열이 되든 말든 사진 찍을 때 발열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버퍼나 아니면은 메모리에서 문제가 생기지. 진짜 장노출로 내가 한 3시간을 때렸습니다. 이런 게 아닌 이상 막 1시간을 때렸습니다. 이게 아닌 이상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발열이 문제가 될 정도의 바디들은 요즘에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만약에 캐논에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아요? 그러면은 부랴부랴 쿨러 시스템이 좀 더 보강된 발열을 잡을 수 있는 바디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써. 캐논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의 추이를 봐서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열이 다 식을 때까지 한참 동안 기계 작동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생각보다 큰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진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한 템포 쉬어서 조금 떨어져서 추이를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짜 유저들한테 미친듯이 욕먹고 야 얘는 동영상 못 써먹어 이 정도 되면은 지네가 가격이라도 내리겠지. 안 그래요? 그럼 가격 내리면은 야 너넨 동영상은 안 되는 바디지만 가격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올 거예요. 저 같아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마운트 바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캐논의 미러리스 정말 마운트, 그 미러리스 마운트에 매력적인 렌즈들이 진짜 많아요. 뭐 이번에 발표한 85mm 마크로, 이거 조리개 2짜리 마크로 렌즈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캐논을 쓰시던 분들에게는 뭐 그렇게 영향이 안 가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캐논으로 새로 이사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될 수가 있어요. 바디에서 뿐만이 아니라 렌즈에서 지출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드렸던 말이지만, 내가 캐논을 갔을 때 그냥 바디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쓰던 렌즈에 비슷한 게 있나? 이런 거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니콘을 쓰는 제가 할 말은 아닌데요. 니콘 미러리스는 진짜 렌즈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몇 개가 없어요. 물론 그 렌즈들의 평은 다 좋기는 합니다. 모양이 안 이뻐서 그러지. 굳이 뭐 그냥 그 DSLR 할 때 쓰던 그 EF 마운트를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미러리스의 고성능 스펙을 다 내려면은 미러리스 전용 렌즈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 광고한 거 보면은 미러리스 중에서 정말 가볍다 이런 거 되게 많이 광고하거든요. 광고라기보다는 어필을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여기다가 미러리스를 전용 렌즈까지 꼈으면 정말 가벼운 거는 맞는데, 그게 아니라 뭐 오두막을 쓰시는 분이 이번에 미러리스로 갈아타야겠다 그러고 갈아타면은요, 바디에서 가벼웠던 게 가운데 변환하다 끼고 이것저것 뭐 하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무게가 가볍다 하지만 변환하다 끼고 뭐하고 하려 그러면은 그거네. 약간 여기까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가볍다 그래서 정말 가벼우니까 라고 100% 순수하게 믿고 가시는 건 여러분 추천 못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무리 지금 평이 좋다고 그래도, 기계적 스펙이 좋다 그래도 이건 일반적으로 좀 풀렸다가 사시는 거로 추천을 드려요. 지금 발열 이슈도 그렇고요. 그 스펙이 정말 좋다라는 게 우리가 테스트 영상이나 이런 거 그 테스터들의 평을 들어봤을 땐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에 풀렸을 때 평가를 들으면 좀 다른 경우도 많거든요. 한 템포 쉬었다가 하는 거 사실 거라도 지금 뭐 예판을 하면 좀 사은품을 더 받고 싸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 쓰고 다시 팔아버릴 거 아니기 때문에 살짝 한 템포 쉬었다 사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일반 유저들의 평가를 들은 다음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거는 미러리스를 안 써본 분들을 위한 저의 경험담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DSLR로 찍을 때는 진짜 사진을 배터리 하나만 거의 하루를 다 찍거든요. 근데 제가 미러리스를 쓰면서는 생각보다 그 배터리 사용이 많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냥 보통 제 주위에 말할 때는 저는 그냥 2배 차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쓰고 있는 D750, D850과 그리고 미러리스인 Z6는 같은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저는 영상은 찍을 때는 되게 많이 찍는데 안 찍을 땐 거의 안 찍거든요. 근데 찍고 나서 와서 보면은 사진 찍은 장수는 비슷한데 배터리의 사용량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그만큼 배터리를, 미러리스는 조금 그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갖고 다니셔야 돼요. 요것도 단점이 아닌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말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산타님은 과연 캐논 R5나 R6를 구매하실 건가요, 말까요?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저는 당장은 아니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뭐 자잘한 이유들 다 빼고, 진짜 제가 크게 캐논의 R5, R6로 옮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당당하게, 뭐 당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요,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제일 큰 게 뭐냐면, 뭐 제가 그렇게 잘난 놈은 아니지만 저도 뭐 결혼식이나 돌잔치나 뭐 상업사진이나 회사 가서 공장을 찍는다던가 뭐 이런 거 하는데 이 정도 바디면 충분합니다. 스펙으로는 충분해요. 더 이상의 좋은 바디들이 필요가 없어요. 손떨림 방지 없는 바디들 사용하고 있어요. 사진 찍을 때 D750, D850. 그런데 저는 이거면 충분해요. 왜냐? 손떨림 방지가 사진 찍을 때는 있으면 좋은 거지 뭐 없다고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AF, 뭐 니콘이 아니더라도 뭐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바디에서 AF가 너무 쓰레기 같아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쓸만하지, 나 불편함 못 느끼겠는데?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요즘 바디들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혁명적이야, 우와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바꿀까 했을 때 굳이 내가 바꿔야 될 이유를 막 이상한 데서 찾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내가 찍고 있는 사진을 찍을 때 이 바디로는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디 업글보다 솔직히 좋은 렌즈 하나 더 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바디 업그레이드하고 뭐하느니 지금 바디에다가 차라리 렌즈 하나 업그레이드 해보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도 뭐 사진 가끔 찍다가 영상 찍을 때 있잖아요. 근데 그냥 뭐 렌즈나 바디에 손떨방 따라주고 웬만큼 버텨주면은 솔직히 퀄리티 거의 받아줘요. 막 전문 촬영하면서 막 진짜 1초에 120프레임의 사진이 필요한 경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60프레임이면 충분해요. 꼭 4K 아니어도 되고요. FHD 1080도 1080에 60p만 돼도 충분히 영상 같은 거 다 찍으실 수 있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었으면 이미 이 사진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셔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R5와 R6를 봤을 때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정말 잘 나온 바디들이에요. 진짜 잘 나온 바디들이에요. 이런 바디가 없었다. 뭐 지금까지 이런 바디는 없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요, 여러분. 니콘의 2세대 미러리스도 나오고 소니의 4세대라 그래야 돼. 3세대라 그래야 돼. 이제 소니의 새로운 풀프레임 바디들도 이제 곧 발표를 한다는 루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당장 필요하신 게 아니면은 소니와 니콘을 천천히 보신 후에 갈아타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는요. 캐논에서 딱 이렇게 가격의 기준을 둬버리고 우린 이 가격에 이 정도 스펙을 내놨어 얘들아 라고 때렸기 때문에 먼저 선빵을 때렸어요. 그래서 소니와 캐논에서 적어도 이 정도 급의 이 정도 스펙이라던가 아니면 가격은 좀 낮지만 정말 괜찮은 그 가격대로 괜찮은 스펙의 카메라를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격은 더 비싼데 스펙이 캐논보다 낫다라고 하면은 이제 2세대 싸움에서는 끝나는 거죠. 우리는 원래 400만 원에 팔라 그랬는데 캐논에서 야 싸게 내놨어 야 100만 원 내려서 팔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기네들도 생각이 있는 이상.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팝콘을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산타였습니다. 뭐 길면서 지루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 영상 열심히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산타였습니다.